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에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까지 연쇄 도산 우려가 팽배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이번 한 달 유급 휴무에 들어간 고성조선해양. 많을 때는 협력사 직원 등 2,000명이 일했지만 공장은 멈췄습니다. 일본의 한 조선소와 100억 원짜리 선박 블록 계약을 체결했다는 낭보도 잠시. 결국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고성조선해양은 STX조선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매출도 전적으로 STX조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STX조선으로부터 200억 원을 받지 못한 게 큰 타격이 됐습니다. 어차피 대금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지금 스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진행공사 중인 게 지금 유보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앞선 지난달 STX조선의 주요 협력업체 포스텍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주 개시됐습니다. 포스텍도 STX조선에서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게 자금난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STX조선에서 시작한 위기는 관계 회사들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STX조선 비중이 가장 큰 STX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동률이 60% 정도로 일감은 떨어져 가고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법정 관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STX 엔진은 STX조선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지만 STX중공업과 마린 서비스 등에서 받아야 할 대금이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비켜갈 수 없습니다. 관련 중소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은 더합니다. 대금 지급하지 못한 금액 3천억, 포스텍이 대금 지급하지 못한 한 240억 정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예상되어진다. 연쇄 도산 우려에 지역 경제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STX 조선해양을 유지했을 때의 가치가 청산했을 때보다 3천억 원 높다는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의 중간 조사 결과 STX조선의 계속기업 가치는 1조 2천억 원, 청산 가치는 9천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조사위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면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오는 9월 9일까지 최종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의장단 자리를 나눠 먹기로 하고 혈서각서까지 써 전국적인 망신을 산 의령군 의회가 이번에는 수억 원을 들여 의장과 의원실을 새로 단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누구를 위한 의회냐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의원 6명이 올해 하반기 의장당 자리를 나눠 갖기로 하고 혈서각서를 쓴 의령군 의회. 주민들이 개인 출세의 자리로 변질된 지방의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의령은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특권과 그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그런 행태만을 보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군의회는 묵묵부답, 사과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령군 의회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의장실과 부의장실은 새 단장하고 평의원들도 각각 개인 사무실을 쓰도록 개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죠. 본회의장도 고급 자재를 동원해 새로 꾸미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모두 2억 5천여만 원. 재정 자립도가 전국적으로도 낮은 의령군에게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우리 어른분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 어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 군의회 앞에는 석 달 넘게 한우산 풍력단지 건설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의령군 의회는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의원님조차도 한 번도 나타나도 안 하고 저희들끼리 공장에 묻는가 뭐 그래서 한 번도 안 오던데. 주민에 대한 봉사나 헌신은 뒤처진 채 제 몫이나 특권 챙기기에 급급한 지방의회에 대한 비난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진해 장천항에서 아무 조치 없이 모래를 항구에 내리던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호 선장 62살 김모 씨는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내릴 때 바다에 떨어지지 않게 조치하라는 법령을 어기고 모래를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돈을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김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도매상을 운영하는 서민석 씨. 마침 대금 결제로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대출 알선업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담보 없이도 은행 신용대출보다 이자를 10%나 싸게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잠시 솔깃했습니다. 저렴하게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근데 이제 거기서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면은 더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값싼 이자란 미끼를 던진 겁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은 뒤 집을 소유한 사람은 임대인,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임차인이나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전세 계약서를 쓰게 한 다음 임차인 앞으로 대출금이 나오면 현금 인출책 계좌로 옮기게 해 가로채는 겁니다. 1억 3천 정도 거래 내역이 있으셔야 돼요, 당일날. 그거를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드시면 출금하셔서 저희 직원분한테 반납 처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경찰에 구속된 44살 최모 씨는 이런 수법으로 시중은행 18곳에서 대출 승인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 4억 5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저신용자들만 명단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흔히 알고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들이 모두 속게된 것입니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대출은 의심하는 것이 대출 사기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라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혜입니다. 기원전 2세기 한국과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교역의 중심지였던 사천 늑대에서 출토된 유물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천여 점의 방대한 유물에서 2000년 전 일본, 중국과의 교류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사천시와 남해군을 연결하는 창산 삼천포대교의 연륙섬 늑도. 30여 년 전 고대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원전 2세기 사만시대 당시 일본과 중국 등의 토기와 유물이 수만 점 발견된 것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늑도 유적의 출토 유물 천여 점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늑도에서 발견된 자루 모양 입술 항아리, 일본 하루노스지 유적에서 출토된 야요이 시대의 전형적인 토기입니다. 이처럼 일본 교류의 흔적을 비교하기 위해 주요 교역 대상이었던 일본 규슈 지역의 이키섬 하루노스지 유적 160여 점이 전시됩니다. 한반도에서는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이 늑도에서 출토됨으로써 늑도가 당시의 동아시아 교역사의 거점 역할을 중국 낙랑국의 동전은 한중일 교역의 중심지였던 늑도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인 유물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늑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고대 바닷길을 통한 한중일 교류를 재조명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10월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연일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습도까지 더해져 불쾌감이 자주 들 수 있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하셔야겠고요. 내륙과 서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늘어나겠고 볕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23도, 함안과 의령 22도를 가리키면서 어제와 비교하면 2, 3도가량 올라간 모습이고요. 낮 기온은 밀양 31도, 김해 29도, 거제는 28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진주가 22도를 가리키는 가운데 낮 기온은 남해 29도, 산청 30도, 합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일겠고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금요일부터 다시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은 2016 블루거제 페스티벌을 다음 달 3일부터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밀양시립영어도서관은 다음 달 실시될 여름방학 영어캠프 참가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거창경찰서는 거창수승대, 경찰관 등이 24시간 상주하는 여름파출소를 열고 다음 달 중순까지 운영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과 베트남의 오칠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국제현대 오칠 아트전이 다음 달 통영에서 열립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 철거 이후 처리를 놓고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어제 창원대에서 열린 개보수 사업 설명회에서 아이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132개 학교의 우레탄을 철거하고 마사토로 트랙을 교체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120곳은 편의성 등을 들어 우레탄 재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제 설명회에서도 다양한 대안 검토 요구가 나왔습니다. 경상남도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3개 받아 연말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행자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9개 분야 가운데 안전관리와 지역개발, 환경살림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경남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9개 도 가운데 5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와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 교육비 부담 경감 등 7개 영역에서 진행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가운데 능력 중심 사회 기반 구축과 교육 현장 지원 역량 강화 2개 부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거제와 창원의 실직자 지원을 위한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경상남도는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의 고용지원 정책을 통합한 희망센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센터는 일자리팀과 복지팀, 지원팀으로 구성돼 실업급여 지급과 취업 알선을 비롯해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